지금 오늘 할 거는 질병관리 사업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아니, 질병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하신 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외울 것도 되게 많고요. 그쵸? 다른 과목보다 유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셔서 요거 먼저 해드리면서 다른 과목도 동시에 해드릴 건데요. 자, 질병관리 사업은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 공부하시 편하게 나눠서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요거는 청정리 좀 해주세요. 자꾸 이러시는데 안 좋아요.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질병은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더 똑같으실 거야. 1.0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풀 때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들어봤는데 딱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 옆에서 같이 집어넣어요. 같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외우시는 게 더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또 질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작해요 우리. 자, 1번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 생리적 욕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하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2.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의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3.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4. 노년기에 발생하는 욕구이다. 5. 인간의 욕구 중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이다. 답은 2번이죠. 생리적 욕구라는 게 우선 최하위예요. 그쵸? 1점을 보시면 생리적 욕구는 우선 내가 먹고 싶어, 자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 이런 것들 생리적 욕구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막 공격하지 않게, 누가 아웅 하지 않게 좀 안전하게 있고 싶어. 이게 바로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군가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네, 소속의 욕구예요. 그래서 그 무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자아의 존중의 욕구는 뭐냐면 그곳에서 그래 너는 참 필요한 사람이야. 응. 너는 우리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인원이야. 알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욕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 능력의 충족이 뭐냐면 그래 나도 여기서 참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능력의 충족, 이 만족은요 쉬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2번. 어떤 인구의 연간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뜻하는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건강 수명, 2. 기대 수명, 3. 평균 수명, 4. 질병 수명, 5. 인체 수명. 답은 건강 수명입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원하는 기대 연수라는 게 있어. 평균 수명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아팠어. 그걸 빼고 나머지입니다. 진짜 건강하게 내가 살았던 그 기간만이에요. 왜냐면 내가 활동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건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기간은 아픈 기간이지. 이걸 뺀 거야. 질병 기간은. 뺀 거예요. 자, 평균 수명, 갓 태어난 신생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몇 해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기대 연수야. 그래서 제 거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제가 60세예요. 근데 만 뇌졸중을 아파서 누워있던 기간이 10년이에요. 나머진 건강했어요. 그러면 50년이 건강 수명인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3번. 장기간 흡연을 해오던 40대 성인 남성이 6개월 후인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른다는 발표를 보고 그때까지 방법을 생각한 후 금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범이론적 변화 단계 모형에 따르면 어떤 단계에 속하는가? 자, 1번 계획 이전 단계, 2 계획 단계, 3 준비 단계, 4 행동 단계, 5 유지 단계. 우선요 이거 시험지 나오면 진짜 많이 틀리세요. 찍으려고 했는데 헷갈려. 요만큼 헷갈리는 이상한 거죠. 잘 보시면 담뱃값이 오른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아하 하면서 마음만 먹었어요. 자, 어디에 속하냐면 계획 이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계획 이전 자체는요. 나는 금연할 생각이 없어. 야, 내가 인생 살면 얼마 사냐? 그냥 필 거야. 하는 단계가 바로 계획 이전 단계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동기부여예요.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거나 누군가가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모습을 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계획 단계가 바로 그래, 에휴, 내 몸에 나쁘지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정. 가격이 올라가면 맞아 나한테 좀 부담스러워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만 당장 끊을 생각은 없습니다. 알았죠? 이때는 그래 맞아 끊어야지 이렇게 보조 역할이에요. 툭툭 건드려주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번 준비 단계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날짜를 검토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딱 한 달 요게 뭐야? 준비 단계야. 한 달 이내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 다음 행동 단계에서는 직접 내가 끊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틀려. 준비 단계랑 행동 단계랑 너무 헷갈리신다고 하시는데
준비는 한 달 이내로 내가 정한 거고요. 행동 단계는 내가 금연한 지 6개월째가 된 거예요. 6개월이에요. 다시 유지 단계는 6개월 넘어간 거예요. 다시 자 이제 한 달 이내로 정했어요. 그럼 뭐야? 준비. 나 끊은 지 6개월 이내야 뭐야? 행동 단계. 6개월 넘었어. 잘 유지하고 있지? 유지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4번입니다. 구체적인 금연 날짜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연 시작일을 한 달 이내. 그럼 뭐라 그랬지 아까? 준비 단계. 이제 딱 답이 오죠. 이때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보 제공을 막 쏟아넣어 줘야 돼. 이렇게 하면 돼. 금단중상 때는 이렇게 해.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5번 감염병 관련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로 숙주에게 손상을 주는 질병 발생인자. 2. 감염력,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3. 병원력,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상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4. 동력, 병원체가 숙주에 대해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는 능력. 5. 면역력,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숙주의 감수성이나 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뭘까요? 답이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이야. 요거에서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죠? 제가 숙주라고 치고 절 잡아먹히는 쪽이에요. 자, 저에게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애취 하고 저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넣어줘요. 자, 이게 뭐야? 그의 병의 원인이지. 병인이라고도 하고 병의 원인이 되는 몸뚱아리 애들. 그래서 병원체. 그래서 병원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리케차 얘네들이 다 병원체에 속해요. 그래서 내 몸에 슉 침입하는 그런 모든 미생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주를 잡아먹는 애들이에요. 알았죠? 그 병원체예요. 자, 감염력은 뭐냐면 내 몸에 들어왔지 이제. 그러면 자리를 잘 잡고 내가 거기서 휴 증식하는 그 능력을 뭐라 부른다고? 감염력. 감염력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증상으로 제대로 막 열나고 호흡 곤란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 병원력인 현성질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정말 심각하게 온몸에 마비가 오거나 막 트라케스토미라고 해서 기관절개를 해야 됐거나 심각하게 평생 누워있어야 되거나 이런 걸 남겼어. 나에게 장애를 남겼어. 그게 뭐야? 동력이에요. 동력. 톡식하다. 그 다음 면역력은 싸워서 야 다음에 들어와봐 너 씨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면역력이에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6번 1차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결핵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엑스레이. 2.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3. 독감 예방 접종. 4. 물리치료.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훈련. 답은 3번이지요. 자, 1차부터 한번 볼까요? 2차는 예방이에요. 예방.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는다거나 산전관리를 한다거나 내가 미리 살이 안 찌기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짜게 안 먹고 내가 평소에도 저지방식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1차예요. 미리 예방 단계예요. 자, 2차입니다. 이제는 조기 발견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조기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어서 너 혹시 결핵 아닐까? 빨리 발견하기 위해. 그 다음에 뭐 1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이유, 햅스메어를 하는 이유 뭐야? 장경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다 뭐야? 2차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고혈압 환자야. 근데 싱겁게 먹으래. 저염 시기를 하래. 저지방 시기를 하래. 자, 이건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시기가 1차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 이게 1차잖아요. 땡. 저는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고혈압이라는 질병은 시기 자체가 치료예요. 그래서 시기 뭐라고 불러? 요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기 조절이 아니라 시기 요법은 2차인 치료에 속한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시기 요법이나 고혈압 환자의 시기 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해? 치료인 2차에 속해. 이거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프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남은 기능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또 해야겠죠. 잔여 기능의 최대한은 3차 재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예방접종이 1차 예방에 속하는 겁니다. 7번 소화기계 전염성 질환끼리 묶인 것은 1번 홍역, 결핵, 세균성 이질. 이 중에 세균성 이질만 소화기계예요. 2번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3개 다 소화기계고요. 3번 뇌염, 결핵, 소화마비. 이 중에서 소화마비만 소화기계네요. 그쵸?
그 다음에 4. 말라리아, 소아마비, 콜레라. 그럼 말라리아는 모기 매개체인데 땡. 5. 홍역, 소아마비, 결핵. 홍역, 호흡기고, 결핵도 호흡기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요점 한번 보시면 소화기 감염병은 막 분변이거나 토사물이나 이런 게 내 손에 묻어서 보통은 감염이 되는 경우가 흔해요. 대표적인 게 세균성 이질이나 콜레라, 장테푸스, 폴리오, A형 감염이고요. 호흡기 같은 경우 호흡기계니까 막 가래 나오고 콧물 줄줄 나오고 막 기침 나오면서 막 이런 것들이에요. 디프테리아, 백일해, 정홍열, 유행성 이하선염,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호흡기 감염병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자, 8번. 감염 회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3번이 답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아까 우리 얘기했던 병원체가 있습니다. 자, 이쪽 환자의 비말에 있었어요. 나한테 휘웅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병원소, 이 사람이 자, 폐에서 있다가 비말에 묻어서 병원소, 이 장소지요. 폐가 자, 어떻게 됐어요? 탈출을 해요. 기침을 합니다. 푸 호흡기죠. 자,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 전파 경로. 내 코와 입 이쪽 호흡기계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침입구를 거쳐서 내가 그날따라 면역이 떨어졌어. 감수성 있는 숙주나가 잡아먹히는 거지. 이거를 쉽게 진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병원성 미생물을 병원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아니면 혹은 결핵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이쪽 감염된 이 환자, 거기에 이제 폐 쪽이 또 저장소가 되겠죠.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기침을 뿅 한다면 탈출구죠. 뿅 기침을 했어요. 그럼 호흡기계로 나왔어요. 그러면 자, 경로를 통해서 내 비말에, 내 구강 쪽에 호흡기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죠? 다 들어왔으면 나에게 증상을 일으키려면 내 감수성이 높으면 현성 질병이 되겠죠. 근데 내가 면역력이 있어요. 그러면 현성 질병이 안 되고 나는 지금 그 질병을 이겨내게 된 거야. 면역이 높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9번. 활동성 결핵 환자에게 기침할 때 입을 가리고 기침하도록 교육하였고 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할 때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자, 잘 보시면 휘웅 나가는 길이에요. 그죠? 결핵 환자가 에치 나가는 길입니다. 탈출구고요. 이쪽에서 감염이 될까봐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손을 잘 씻었습니다. 이건 뭐야? 침입구죠. 나한테 들어오는 길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에서 많이 나왔던 게 비말 감염 예방하는 방법은 하면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입구를 막아버리면 된다야. 우리 요새 마스크 열심히 끼시잖아요. 손도 열심히 닦으시잖아요. 침입구를 막겠다는 거야. 기침하는 비말은 동동동동동동 호흡기에 너무 많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내 자체가 면역력을 높이고 침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유행성 결막염이 유행하여 병원 엘리베이터 내의 손잡이와 버튼을 자주 소독하였다. 어떤 감염 경로를 차단한 것인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분들이 진짜 모르겠던데요. 연락 많이 왔었는데요. 결막염이 비볐어요. 손잡이 엘리베이터 손잡이 막 만지고 막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만진 사람들이 또 늘 비비면 감염되잖아요. 그죠? 접촉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손잡이의 버튼이 뭐가 되는 거지? 내가 비볐지. 그 손잡이를 만졌지. 장소가 되겠지. 장소. 그러니까 저장소가 돼. 근데 전파 방법. 자,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소독을 칙칙 했단 말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균이 죽어있으니까 만져도 괜찮지. 자, 그래서 저장소와 전파 방법을 차단한 겁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11번. 병원체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환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1번 현성 감염자, 2 건강보균자, 3 불현성 감염자, 4 회복기보균자, 5 잠복기보균자. 자, 봐봐요.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랬는데 임상 증상이 확 하고 나타났대잖아.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가 감염 상태가 됐어. 근데 증상이 있네? 뭐라고? 현성 감염. 증상이 거의 없는데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야? 불현성 감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딱 감염된지 모르고 건강히 남들이 보기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잠복기 결핵 같은 경우죠. 겉으로 보기 말짱한데 일상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가
있는 이분을 뭐라 해? 건강보균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일 때 관리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건강보균자는 불연성 보균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건강보균자는. 자, 12번. 불연성 환자라고도 하며 증세가 가볍거나 미비해서 인지되지 않는 환자를 뭐라 그래? 아까 얘기했지. 무증상 감염자. 답이 2번입니다. 불현성 환자라고도 하고 미비해. 그럼 아까 얘기하지. 불현성 감염자가 바로 무증상인 거죠.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죠. 네,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봐도 이건 선생님 근데요 아까 이거는 불현성이라고 했는데 요즘 굳이 왜 무증상이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볼까요? 불현성이죠. 자, 제껴. 잠복기 아니지, 회복기 아니지, 일시적 아니지, 누가 봐도 무증상이지. 이렇게라도 문제 푸시는 거예요. 내가 헷갈려 하면은 뭐라고 해? 아는 걸 먼저 지우는 것도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가 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면 뭐야? 현성이야. 13번. 병원체를 가지고 있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대. 증상 없대. 건강한 사람과 다름이 없으나 병원체를 배출함으로 건강한데 병원체는 슉슉슉슉 나와. 이 환자 감염병 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누구라고요? 4번 건강보균자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됐죠? 이거는. 자, 14번 인수공통감염병. 동물이 병원소가 되고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켜서 인수라고 말을 해요. 웃긴 것은 1번 광견병, 파상풍, 장티푸스 결핵, 2 탄저, 이질, 폴리오 결핵, 3 일본내염, 장티푸스, 폴리오, 광견병, 4 일본내염, 결핵, 탄저, 광견병, 5 파상풍, 결핵, 탄저, 폴리오. 이거는 그냥 답만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답이 4번인데요. 일본내염이요. 바로 병원 장소, 병원소가 우리 돼지가 많아요. 돼지. 그래서 질병에서 어디서 시험대 나오냐면 일본내염이 최근 유행하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돼지우리를 도시 인근 지역에 설치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왜? 일본내염의 병원소가 뭐라고? 돼지거든요. 사람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뇌염이니까 뭐겠어? 중추신경계 장애겠지. 자, 결핵입니다. 결핵은 소, 새, 사람 외우세요. 다시 결핵은 뭐라고? 소, 새, 사람. 소가 나한테 기침하는 게 아니라 소 젖인 거죠. 우유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독하고 드셔야 되는 이유는 결핵균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새야. 새가 나한테 애취해? 아니야. 새똥이 내 과일에다 똥을 똥 쌌어. 근데 내 과일을 쓱쓱 대충 닦아서 먹었어. 걸릴 수 있는 거죠. 사람 대 사람. 애취! 감염될 수 있죠. 자, 결핵은 소, 새, 사람 외우세요. 탄저는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그래서 이제 소나 말, 사냥인데 얘네들이 탄저병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털을 깎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탄저균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광견병, 이거 다 알죠. 네, 개하고 늑대인데 늑대를 만날 일이 없어요. 자, 개가 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높죠. 광견병. 그러니까 사람도 개도 둘 다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가장 흔하며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경로로 오른 것은 가장 흔하대. 우리 숨 맨날 쉬잖아. 그지? 매 순간 쉬지. 그러니까 뭐겠어? 호흡기죠. 답은 4번입니다. 비말 감염이고요. 아까 뭐 하라 했지? 마스크와 손 씻기. 기억나시죠? 자, 16번. 감염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요, 또 다른 연관된 감염병이 또 걸렸어요. 뭘까요? 2번 중복 감염입니다. 제가 답만 그냥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빨리 외워지거든요. 자, 다시 내가 감염병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어. 근데 2번을 한 거지. 근데 B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거기 하나 섞여 있었어. B형 인플루엔자까지 내가 또 걸리겠지. 이게 뭐겠어? 1+1이지. 중복 감염이에요. 그러면 교차 감염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 사람 드레싱해요. 자, 포셉으로 드레싱했어요. 근데 상처도 지금 이 환자 닿았던 이 포셉으로 드레싱했어요. 저도 이 환자의 균이 저에게도 감염이 되겠죠. 교차 감염. 자, 이 환자 막 만졌어요. 간호사가 막 로션을 발라주고 했어요. 손 안 닦고. 이 환자 또 막 로션 발라줬어요. 자, 접촉 감염 또 되겠죠. 이런 걸 크로스 교차 감염이라고 한다.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 뭐라고 그랬지? 손 씻기. 이거 시험 문제 완전 많이 나오죠. 네,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뭐라고? 손 씻기. 어떤 손 씻기일까? 내과적 손 씻기. 네, 여기까지 해보세요.
17번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역력이 높다는 말은 어떤 병원체에 대해 저항력이 약함으로 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2. 능동면역은 이미 형성된 면역체를 받는 것이다. 3. 수동면역은 숙주 스스로가 면역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4. 감수성이 높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질병이 쉽게 이완되지 않는다. 5. 이물질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면역이라고 한다. 자, 면역이라고 하는 거 답이 5번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높다는 건 뭐야?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야! 저항력이 높다는 겁니다.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이미 만들어진 형성된 면역체를 내가 받는 걸 뭐라 해요? 내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지? 수동 면역이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항체를 뭐라 그래? 능동적인 항체라고 해요. 능동적인 항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해주는 얘기 하나 있어요. 너네 능동적인 사람이니? 수동적인 사람이니? 이렇게. 네. 저는 상당히 좀 능동적인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노는 걸 못해요. 그래서 자꾸 뭘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능동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이거를 채취하고 얻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실수를 잘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수동적인 사람들은 갖다가 떠서 먹여주기 때문에 본인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동과 능동은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숙주 스스로가 면역체를 형성하는 걸 뭐라 그래? 능동이라고 하는 거죠. 감수성이 높다는 건 뭐야? 면역력이 떨어졌다야. 감수성이 높다는 질병이 걸린다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질병이 걸린다. 면역력이 높다는 거야. 면역력이 높은 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예요. 아셨죠? 자, 18번.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선 설명 먼저 듣고 요거는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 방금 태어났어. 근데 원래 선천적으로 인종이나 뭐 아니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그 면역들이 있을 거야, 그치? 이거는 선천적 면역이에요. 누군가가 주지 않아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이거는 선천적 면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를 나눌 거야, 면역을. 능동 면역, 수동 면역 방금 설명했으니까 자, 누군가가 나한테 콱 바늘을 찔렀어. 자, 머릿속에 이렇게 넣는 거야. 바늘을 콱 찔렀어. 그럼 앞에 뭐가 붙냐면 인공자를 넣으세요. 자, 봐봐. 콱 찔렀어. 근데 인공 수동이야. 잘 생각해봐요. 콱 찔렀어. 인공 수동? 수동은 돼 있는 게 들어오는 건데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면역 글로불린이죠. 혈청 만들어진 게 들어오는 거, 항체 만들어지는 걸 넣어주는 거야. 수동이니까. 자, 다시 인공 능동이면 뭐겠어? 자, 넣었어. 인공 넣었어. 그랬는데 내가 스스로 항체를 만들었어. 이건 뭐겠어? 예방 백신이죠. 아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을 해볼게요. 자연은 가만히 있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난 그냥 숨 쉬고 내 운동하고 다 있었어. 그런데 슝 병원체가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왔어. 자,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항원이 들어와서 그냥 만들어진 걸 넣어줬네. 누가 넣어줬겠어? 엄마가 넣어줬어. 그래서 모체나 모유나 태반통에 들어온 거예요. 자연 수동 면역이고요. 우리 자연 피동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자연 능동은요. 가만히 있었는데 균이 들어왔어요. 슝 들어와서 내가 미친 듯이 싸워서 이 새끼가 했어. 그래서 항체를 얻었어. 그러니까 뭐겠어? 자연 능동 면역이죠. 질병을 앓고 난 이후에 생긴 면역입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돌려보기 몇 번 하셔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한 문제 정도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모체로부터 얻은 면역이에요. 엄마한테 얻었어요. 자, 그럼 뭘까요? 엄마한테 얻었대. 그러면 자연 수동이겠죠. 자, 그러면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럼 뭐야? 인공자 앞에 넣어야 되지. 바늘 콱 찔렀으니까 내가 스스로 항체 만들었지. 인공 능동이지. 자, 질병에 걸리고 획득했어. 가만히 있었지 난 그냥. 근데 균이 들어왔지. 내가 막 싸워서 항체 얻었지. 자연 능동이지. 면역글로불린 만들어진 항체 자체를 나한테 주사를 넣어줬네. 인공이지.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이지. 그러니까 인공 수동 면역이죠. 이렇게.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후에 내가 빨리 맞아야 되겠죠. 치료가 우선이에요. 안 그러면 호흡근 마비 때문에 사망하잖아요. 자, 항체 자체를 넣어줘야 되니까 뭐야? 인공 수동 면역이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지역사회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접촉자를 빨리 격리하는 거예요. 접촉자를 격리한다는 뭐냐면 지역사회 감염병 한 명이 딱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시키겠어. 그치? 이 사람 하나 빨리 떼내야겠지. 그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의심 때부터 격리가 우선이다. 환자 증상이 나타나도 격리가 우선이다. 알았죠? 의심 때부터 격리해요. 자, 20번입니다. 집단 감염병 발생 후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간호조무사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1. 환자 치료 2. 감염자 및 보균자 색출 3. 감염병 예방 4. 역학조사 5. 환자 진단. 누가 봐도 2번이네요. 어머, 혹시 요새 기침 계속 하셨나요? 막 이러면서 마스크 빨리 끼세요? 막 이러면서 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병은 너무 어렵고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병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병을 해드릴 텐데요. 다음번엔 질병이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그때도 이해하면서 돌려보기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글자만 보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네이버 그 블로그 제 거 타고 들어가시면 요 자료들 제가 또 보내놓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많이 보시고 문제는 못 올려놔요. 그러면은 또 아시겠지만 다른 데서 제 문제를 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지만 요점 정리 위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머리 아프죠? 네, 어휴 토닥토닥. 네.